이제 말 그대로 사람 인자에 일이랑자거든요. 그러니까 사람 늑대 인간 뭐 정도로 이제 풀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랑에 나오는 주인공이 어떤 상황을 거치면서 인간의 모습과 또 짐승의 모습을 보여줄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인간적인 모습을 가져야 되는지 아니 짐승의 길로 들어서야 되는지 이런 어떠한 번민과 고뇌를 다룬 제목이고요. 거기서 이제 임준경 그 이제 주인공으로 나오는 임준경 역할을 하는 강동원 씨가 그 역할을 맡게 됐습니다.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왜 그러냐면은 일랑이 원작이 워낙 이제 그 컬트 무비고, 그 컬트 무비라는 것은 아주 지독한 매니아들의 어떤 추종을 받는 그런 리스펙트를 받는 작품이고, 어쩌면 이제 소수만이 즐기는 그들의 어떤 문화를 공유하는 어떤 이런 것들인데, 이제 그것을 가지고 제가 아주 대중적이고 오락적이고 상업적인 어떠한 테마를 가지고 또 그런 어떤 스펙타클과 비주얼로 만들었죠. 그래서 그 두 가지를 다 얻을 수 있을까? 혹시 뭐 다 놓치는 거 아닐까? 이런 뭐 두려움과 조바심이 있죠. 이제 그렇지만은 이제 분명히 그 영화 일랑은 그 원작 일랑의 저도 이제 그 하나의 팬으로서 그 오마주 같은 것들이 있어서 그 원작 팬들도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영화에서 오마주로 표현한 부분들에 대해서 즐거움과 감동을 가지실 것 같고, 또 원작을 모르는 관객들도 제가 설정한 또 그 세계관과 그 어떤 비주얼과 또 배우들 그 수많은 어떤 액션과 감동과 스토리와 이런 것들로 인해서 또 즐거움과 감동을 받지 않을까, 이제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어떤 시대가 인간의 모습을 띠게 할 것인지 짐승의 길로 들어서게 할 것인지 강요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과연 이 주인공이 그러한 상황으로 몰릴 수밖에 없는데 어떠한 모습으로 뛸 것인지, 그리고 이런 혼돈의 어떤 세계에서 이들을 구원하는 것, 어쩔 수 없이 어떤 대의를 수행하고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작은 악행을 저지를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영화를 보시면은 이제 그때 이제 짐승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데, 그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 또 그것은 또 정의 이름으로 적합한 것인지, 이런 범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주인공의 선택이 바로 이 영화의 주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들을 구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저는 영화에 정확하게 옮겨놨는데, 관객분들도 이제 그것을 찾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수많은 집단과 개인의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집단화된 상황에서 매몰된 어떤 한 개인이 자신의 자아를 찾아가면서 찾아가는 과정에서 닥치는 너무나 무수한 어떤 모험담 뭐 이런 것들을 영화적으로도 즐겨 주시고, 또 그런 주제도 찾아주시면 훨씬 더 풍요로운 간극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걸 처음 생각했을 때는 지금의 어떤 통일이 이렇게 통일 이슈가 막 이렇게 전면에 드러나던 때는 아니었어요. 이걸 구상할 때는 통일의 어떤 문제가 사실은 정말 공상과학 영화만큼이나 아주 되게 요원한 어떤 문제였었는데, 이렇게 급속도로 또 이렇게 통일 이슈가 그 우리한테 이렇게 다가올 줄 몰랐었고요. 어쨌든 이제 그 사이버 펑크 이후로 이제 세계를 미래를 그리는 게 되게 암울하고 디스토피아적인 미래를 그리는 것이 이제 하나의 어떤 공식처럼 돼 있는데, 뭐 미래의 불안한 어떤 미래를 그리는 거에서 현재 어떤 징후들이 있는 거잖아요. 현재 징후들 중에서 전 국가적이고 국민적인 어떠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많이 생각을 했죠. 뭐 실업률도 있을 거고, 뭐 또 출산율 뭐도 있을 거고, 뭐 청년 실업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슈 중에서 또 원작에서는 이제 어떤 것을 다루냐면은 권력기관 간의 어떤 그 암투와 투쟁을 다루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그 원작을 구도를 가지고 들어오려면은
통일 이슈를 다뤘을 때 어, 가장 그 원작에서 오는 권력기관 간의 어떤 투쟁들을 더 이렇게 그 명장하게 그릴 수 있지 않을까. 분명히 분단 고착화된 어떤 상태에서 어떤 이해관계를 가지고 또 이익을 추구하고 뭐 이런 집단들이 있고 권력기관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반통일 전선을 구축한 세력들과 어떤 집단이 그것을 분쇄하는 다른 어떤 선의 집단과 부딪히는 과정들을 흥미롭게 영화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이 모든 것들이 다 적합하게 영화 안에서 포진시킬 수 있는 것이 통일 이슈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데 이제 이 개봉 시점에 그 남북한 통일의 문제들이 이렇게 국민적으로 더 대두가 되는 상황이어서 저도 약간 놀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현실은 영화보다 훨씬 더 SF적이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일단 여기에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거의 뭐 최초라고 할 수 있는 이제 그 프로텍트 기어 액션이 나오거든요. 이제 프로텍트 기어는 그 미국의 그 아이언맨과 이제 로보캅을 제작했던 얼리안스 팀들이 그 특수 강화복을 제작을 했는데 그 강화복의 액션이 사실 원작 일랑에서의 가장 인상적인 순간들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영화적으로 표현하는데 가장 주안점을 뒀었고 이제 그것을 강동원 씨가 했을 때 물론 이제 강화복을 다 입고 뭐 철무도 쓰고 투구를 쓰고 마스크도 끼지만은 강동원 씨만이 했을 때 보여주는 어떤 아름다운 태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돋보이게 하려고 했었고 되게 희한하더라고요. 다 가렸는데 어떻게 강동원이 할 때 이렇게 더 이쁘고 더 아름답고 더 고결해 보일까 이런 생각을 해서 그래서 배운가 보다 이런 생각도 많이 했었고 그래서 이제 그 액션, 그러니까 강화복 프로텍트 기어 액션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었고 그리고 그 이제 그 기계 안에 사람이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이제 로봇처럼 보이고 기계처럼 보이는데 그 안에 어떤 인물이 들어갔을 때 그 인물의 어떤 상태, 어떤 정서 이런 것들이 전달이 돼야 되겠다. 겉으로는 기계처럼 보이지만은 사람의 어떤 정서가 전달이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또 거기에 주안점을 두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보면은 엄청난 대규모의 지하 그 수로 세트가 나와요. 엄청 크게 지었는데도 지었는데 거기서 이제 스펙타클한 액션들이 많이 이제 펼쳐 보이다 보니까 조금 좁은 느낌이 나서 거기를 다시 한번 미로처럼 더 이제 꾸몄어요. 그래서 그 공간에 어떤 끊임없는 어떤 그 연결 지점, 연결선이 쭉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 제한된 어떤 공간 안에서 이제 그 공간도 사실 스튜디오도 엄청 큰 스튜디오이긴 하지만은 제한된 스튜디오 안에서 공간 안에서 훨씬 더 어떤 그 광활한 어떤 공간, 또 미로 같은 공간을 어떻게 연출할까 이런 것들을 고민을 했었죠. 그리고 어쨌든 그 영화 안에서 이제 감독의 어떤 메시지 주제가 있는데 그것들을 배우들이 아주 이렇게 일차적인 표현이 아니라 어떤 프로세스 과정 중에서 그 자신의 마음들, 숨기고 있는 마음들, 감추고 있는 마음들, 또 속이고 있는 마음들이 어떤 순간에 드러나게 해야 되는지, 그 어떤 순간에 빛을 발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고민을 또 많이 했고요. 뭐 그러니까 뭐 소위 말하는 이제 오징어 감독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자신 있게 항상 그 전까지는 그래도 이제 송강호 씨랑도 많이 작품하고 그래서 당당하게 배우 옆에 설 수 있었는데 이번 작품은 되게 어렵더라고요. 죄송합니다. 감독님 너무 잘생기셨는데. 하여튼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이제 무슨 행사에서 본격 SF 얼굴 대잔치 블록버스터 액션 블록버스터라는 얘기를 했는데 정말 아름다운 멋있고 멋지고 잘생기고 이쁘고 아름다운 얼굴들이
계속 정말 얼굴의 향연처럼 펼쳐지는 영화예요. 그래서 어떤 그 멋진 배우들이 또 멋진 내면들, 그 인물들의 멋진 내면, 그 각기 어떤 내면들을 훌륭하게 또 표현해주고 있거든요. 그 배우들 보는 어떤 즐거움도 제가 그 보여주는 비주얼만큼이나 아주 큰 즐거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는 한 번도 무슨 각오를 내비친 적은 없어요. 그냥 만드는 과정 중에서 내가 하려고 했던 것을 그것을 봤으면은 그 된 것이고 또 영화 안에서 그것이 증명될 수 됐으면 그것으로 는 만족하는 편이고요. 흥행은 뭐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근데 요즘 관객들은 좋은 영화들은 다 보니까 다 잘 낼 거라 생각이 들고요. 분명히 또 그 관객분들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영화가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뭐 이게 각오라면 각오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우선 이제 임준경이라는 인물이 가진 그 굉장히 인간으로서 살 것인지 짐승으로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그 깊은 고뇌와 뭐 그런 그리고 사회적 어떤 갈등 안에서 어떤 조직에 속한 한 개인으로서 그런 살아가는 그런 인물의 갈등을 이제 연기하는 게 쉽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요. 그래도 또 뭐 이해가는 지점들이 있고 그래서 그런 이해가는 지점들로부터 또 캐릭터를 극대화하기도 한 것 같고요. 어떤 점이 좀 이해되는 지점이 있어요? 저 같아도 조직에서 뭘 시키면 고민을 많이 할 것 같아요. 그게 옳지 않은 일이라고 판단이 되면 고민 많이 하고 인간으로서 인간답게 살아갈 것인지 조직 안에서 짐승으로 살아갈 것인지 저 같아도 고민할 것 같으니까. 일단 강하복 이제 무게 자체가 한 30kg가 좀 넘었고요. 그게 줄인다고 줄인 건데도 한 30kg 정도 됐던 것 같고요. 총이 뭐 한 10몇 킬로 되고 이러니까요. 쉽지 않더라고요. 그 체력적으로도 쉽지 않았고. 그래서 촬영 들어가기 전부터 좀 운동을 되게 많이 했고요. 그리고 그런 어떻게 육체적으로 좀 강인함이 표현이 돼야 되는 캐릭터였기 때문에 그런 이제 외적으로는 그렇게 준비도 많이 했던 것 같고. 일단 뭐 너무 재밌게 찍었고요. 감독님이 은근히 웃기셔가지고 촬영장에서 둘이 뭐 별 대화는 없었지만 가끔 대화를 나누면 굉장히 재밌게 대화하고 그랬습니다. 저야 뭐 배우로서 어쨌든 제가 맡은 바는 사실 뭐 그 인물에 대해서 그냥 최대한 관객분들한테 전달해 드리는 거가 제 직업이기 때문에 뭐 저는 뭐 제 맡은 바 최선을 다했고요. 뭐 그냥 저는 배우로서 관객분들한테 최대한 뭐 재밌는 영화 보여드리려고 노력하는 거죠. 메시지야 뭐 시나리오 안에 있는 거니까. 그 아까 이제 사실 인랑이라는 영화가 임준경의 감정을 많이 따라가는 그런 측면이 있는. 뭐 저도 이제 곧 볼 거라 가지고요. 봐야겠지만 시나리오 상에서 그런 제가 이제 이야기를 끌고 가는 역할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혼돈의 시대에서 어떤 사람으로 살아갈 것인가가 그런 주제를가 있지 않나라는 그런데 그냥 뭐 액션 재밌는 영화예요. 그렇게 심각한 영화는 아니고요. 그게 저희가 처음에 이거 얘기할 때만 해도 SF였는데 점점 뭔가 현실감이 생겨버리니까 신기하기도 하고요. 사실 어렸을 때 상상도 못했던 일이고 뭐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상상도 못했던 일인데 지금 막 일어나고 있으니까 신기합니다. 다 아는 분들이라 가지고 다 잘 됐으면 좋겠고요. 다들 또 그만큼 뭐 다양한 영화들이 한국 영화들이 극장에서 개봉하니까 관객분들이 좀 시원한 여름을 맞이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냥 뭐 영화인으로서 그런 생각입니다. 제가 2012년 여름부터 얘기를 해가지고요. 감독님이랑 마치 막 촬영에 들어갈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2013년부터 스케줄 비워놓으라고 그때부터 비워놨으면 몇 년을 쉬었을지. 네. 아무튼 중간에 시나리오도 여러 버전을 주셨었고요. 시대 상황도 뭐 근미래 배경, 지금 현재 영화로 된 근미래 배경이 있었고, 그리고 50년대 배경도 있었고, 그리고 80년대 배경도 있었고요. 그리고 뭐 일제 강점기 때 배경도 있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시나리오를 받아보고. 네. 근데 촬영은 못 들어갔고요. 그럼 그때 이제 받으실 때마다 꼭 함께 하겠다는 생각, 이번 꼭 하겠다고 생각은 하셨어요? 약속은 했으니까요. 일단은 네, 약속은 했었고, 항상 이제 시나리오 새 버전이 나올 때마다 이제 우선순위로, 왜냐면 미리 얘기를 한 거기 때문에 늦춰진 거일 뿐이지. 그래서 계속 저는 계속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 계속 그 프로젝트 안에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은 했습니다. 네. 우선 굉장히 네, 또 새로운 액션이, 아마도 감독님이 워낙 또 액션을 잘 찍으시기도 하고, 또 한국 영화가 오랜만에 또 굉장히 큰 액션들이 있지 않나라는, 네, 그런 액션적인 측면, 남자분들은, 그리고 뭐 여성분들도 마찬가지고, 관객분들, 그리고 안에 또 다양한 이야기가 녹아 있고요. 재밌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열심히 찍었고, 그리고 정말 오랜만에 영화다운 영화같이 네, 찍은 것 같아요. 거긴 개미 지옥 같은데요. 한 번 들어가면 그냥 나오진 못해. 현재 반정부 무장 세력을 진압하는 데 있어 특혜대 해체 목소리가 점점 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근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인던이라고. 첩보에 의하면 특기단의 비밀리에 결성된 암살 부대가 알려져 있습니다. 제 일입니다. 촬영했습니다. 공안부가 어디까지 갈 것 같소? 결국 특혜대를 치고 큰 그림을 그리지 않겠습니까? 꼭대기에 누가 있는지 기다려보자. 현재 내가 어떤 상태야? 사죄. 너 그래야 살아남아 중요. 여자와 함께입니까? 그렇다. 문제 있나? 아무도 믿지 마. 우린 늑대의 탈을 쓴 인간이 아니라 인간의 탈을 쓴 늑대야. 누굴 원망해야 하죠? 누굴 원망해야 할지 모른다는 게 제일 억울해요.